전화를 받자마자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이 미친 새끼가 돌았나 전화질 씹새끼야 씨. 한 번만 더 이 시간 전화하면 죽여버려. 고소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 부캐로 가겠습니다. 권똘 PD, 권똘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강경윤 기자 호소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윤 기자가 지난 2월 2일 기사를 마지막으로 쓰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SBS 아침 방송 모닝와이드에도 출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한간에는 정직을 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알아봤습니다. 한 4-5팀에게 교차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SBS 친한 PD에게도 물어보고요. 다양하게 언론사 대표나 여러 또 기자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이기 때문에 전혀 밝히지 않고 들은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간에 떠도는 소식처럼 6개월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9월까지 방송과 기사를 쓸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강경윤 씨가 사실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를 놓고 육아휴직을 거의 못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써서 오는 9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이 미친 새끼가 돌았나 전화질 씹새끼야 씨. 한 번만 더 이 시간 전화하면 죽여버려. 고소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쪽에서는 징계를 먹어서 그 징계를 빌미로 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는데 아마 두 가지가 혼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여러 곳에서 SBS 기자윤리위원회 감사실에 신고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욕설 때문입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이 미친 새끼가 돌았나 전화질 씹새끼야 씨. 한 번만 더 이 시간 전화하면 죽여버려. 고소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강경윤 기자는 모든 재판에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기사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를 인터뷰해서 그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얘기로 제 간에서도 뒷조사를 하면서 그 녹취록을 이진호에게 제공했습니다.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 부분도 본인이 제공한 게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양경찰서에서는 명예훼손 부분은 일정 있으나 크지 않다라고 해서 무혐의 처리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요. 제가 검찰에 항고하자 검찰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강경윤 같은 기자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재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한 5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분이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과연 강경윤 씨가 기사를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왜냐면 죄다 기사를 베낍니다. 죄다 카피를 합니다. 물론 버닝썬 특종은 얻어냈습니다. 근데 이 특종은 어느 경찰관이 준 걸까요? 아니면은 어디에서 준 걸까요? 한간에는 다른 기자가 쓰고 있다는 거를 인터셉트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강경윤 기자의 기사 형태를 보면요, 다른 특종 기자들은 특종 기사만 씁니다. 근데 강경윤 기자는 굉장히 많은 기사를 베낍니다. 자, 여러분들, 강경윤 기자는 정직을 먹었을까요? 아니면 육아휴직을 갔을까요? 저는 두 개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직을 먹은 김에 육아휴직을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측근들이랑 해외여행도 갔다 온 것 같은데요. 아마 예전에 최성봉 씨가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했을 때는 큰 충격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이성균 씨 관련 기사를 쓰면서 우리 이진호와 이런저런 얘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때는 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영웅 때 쓴 기사 반성해야 됩니다. 영탁 씨 때 쓴 기사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제 뒷조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뒷조사한 내용을 박벌금이라는 유튜브한테 줬습니다. 이거는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 뒷조사를 해서 그걸 이진우에게 넘겼습니다. 과연 이러한 여자를 기자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그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이 미친 새끼가 돌았나 전화질 씹새끼야 씨. 한 번만 더 이 시간 전화하면 죽여버려. 고소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황희영님을 무던히 괴롭힌 인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진호 유튜버, 그리고 강경윤 기자, 스포츠 경향의 이선명 기자,
머니투데이의 전형주 기자.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강경윤과 이진호를 먼저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강경윤은 고소장을 모든 조사를 마쳤고요. 이 미친 새끼가 돌았나 전화질 씹새끼야 씨. 한 번만 더 이 시간 전화하면 죽여버려. 고소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야, 우리 강경윤 기자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욕을 아주 찰지게 잘합니다. 그런데 기사는 잘 못 쓰나 봐요. 왜냐면 자꾸 취재를 해서 이진호나 아니면은 재판부에 넘겨주는 재판부 브로커 역할은 많이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자꾸 남의 기사를 베낍니다. 심지어는 제가 단독으로 낸 기사도 베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고, 이번에는 노사연, 노사봉 두 자매의 아버님에 관한 기사인데 이건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베꼈었다가 그냥 철퇴를 맞아서 그쪽 변호사들로부터 반론 보도 요청이 왔나 봅니다. 기존 기사는 삭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반론 보도를 했습니다. 아니, 강경훈 기자는 욕 빼놓고 잘하는 게 뭐예요? 이 미친 새끼가 돌았나 전화질 씹새끼야 씨. 한 번만 더 이 시간 전화하면 죽여버려. 고소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아니, 녹취해서 이진호 갖다 바치고 그리고 재판부에 갖다 바치는 거 왜 잘하는 게 뭐예요? 아, 욕을 참 잘하죠. 이 미친 새끼가 돌았나 전화질 씹새끼야 씨. 한 번만 더 이 시간 전화하면 죽여버려. 고소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네, 강경윤 기자가 이번에 반론 보도 낸 우리 노사연 씨, 노사봉 씨 아버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꼈습니다, 기사를.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노사연 부친은 민간인 학살 주도인물, 과거사 폭로글 일파만파. 가수 노사연의 부친 노양한 씨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폭로가 나왔다. 최근 노사연과 노사봉 자매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상에 조문을 간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이를 두고 노사연, 노사봉 자매와 윤 대통령의 인연에 관심이 쏟아졌다. SBS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저는 정치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강경윤 기자, 응?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요? 윤석열 대통령님, 강경윤 기자가 대통령님이 싫은가 봐요. 노사연님, 노사봉님, 강경윤 기자가 이렇게 하는 거 적극 고소하시는 건 어떤지 추천드립니다. 노사연 누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론 보도뿐만 아니라 이번엔요, 기사가 틀려서 정정 보도를 낸 게 있습니다. 이 기사는 잘못됐습니다. 이 기사는 아닙니다. 이 기사는 제가 잘못 썼습니다라는 취지로 정정 보도를 낸 게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제가 한 달 전에 봤는데 우리 강경윤 기자의 찰진 욕설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강경윤 기자는 왜 권영찬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바로 2020년과 2021년도 김호중 씨 안티카페 사건입니다. 우리 강경윤 씨가 당시 김호중 씨를 괴롭혔던 취재원은 누굴까요? 바로 그 제보원이, 가장 중요한 제보원이 우리 김호중 씨 매니지먼트라고 주장하는 한 남자와 그리고 그 누나입니다. 근데 그 누나가 안티카페 A씨라고 해서 제가 고소장을 놓고 고발장을 넣어서 벌금 100만 원과 기소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분이 술을 드셨던지 아니면 자초지종은 모르겠는데 네이버 안티카페에 온 사람이 볼 수 있게 김호중 씨의 눈과 장기를 적출하겠다. 심지어는 어머니의 얼굴도 어떻게 훼손하겠다고 글을 남기고 이게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둘 수 없어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살인 위해 협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이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김호중 씨 소속사와 여러 군데 언론사에서 이 내용을 공론화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김호중 씨 팬들이 그 기사를 스밍을 해서 무려 3일 동안 네이버 1위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이 미친 새끼가 돌았나 전화질 씹새끼야 씨. 한 번만 더 이 시간 전화하면 죽여버려. 고소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근데 당시 저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강사여서 이제 그만 스밍해달라고 했는데요. 아무튼 3일 동안 네이버 1위를 했습니다. 원치는 않았지만서도 김호중 씨를 살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저는 그때 당시에 강경윤을 막을 수 없었지만서도 강경윤 기자의 데스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취재원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이거 혹시 너가 취재를 한 그 제보원 아니냐? 결론적으로 우리 강경윤 씨는 김호중 소속사로부터 2억 원의 민사소송을 당했고, 그로부터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정종과 반론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이 미친 새끼가 돌았나 전화질 씹새끼야 씨. 한 번만 더 이 시간 전화하면 죽여버려. 고소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이거는 SBS 이름을 달고 나간 기사로서 반론 보도가, 정정 보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회사와 강경훈 기자에게 치명타를 준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때 강경훈 기자는 징계 아닌 징계를 받아서 월봉이 호봉수가 깎이던지 아마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그때 강경훈 기자 징계를 받지 않았으면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그 내용 정정해드리고 아니면 그 내용을 까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우리 강경훈 기자가 기사를 잘못 쓰고 우리 SBS 측에서 정정 반론 보도를 내놓은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연예 기사가 나가서 정정 반론 보도가 나간 건 아마 초유의 사태일 겁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에 강경훈 기자는 저한테 권영찬 교수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당신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술 끊겠고 열심히 아이들 키우면서 살겠다고. 강경훈 기자, 나 술 끊었어. 고마워요. 자, 그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SBS 연예뉴스 정정 반론 보도문 김호중 병역특혜 의혹 보도 등 관련. 본사에서는 2020년 6월 18일자 김호중 전 매니저로부터 피소, 소속사 터무니없다. 2020년 7월 2일자 김호중 군입대 또 논란, 로비 의혹 인물, 병역특혜 사실무근. 2020년 8월 20일자 단독 김호중 불법 도박 혐의 고발당해 경찰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는 제목의 각 보도에서 가수 김호중 씨가 전 매니저 등과의 전속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아니한 채 독자 행동에 나섰고 입영기간 연기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적으로 군 입대를 연기하였으며 수천만 원 이르는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보도가 전부 김호중 씨를 괴롭히려는 전 매니저라고 주장하는 남자와 그리고 그의 누나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경윤 기자의 취재원 제보원이 누굽니까? 잘못된 제보원으로 이루어진 기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점인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김호중 씨의 입영 연기 기한이 지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김호중 씨 측에서는 현재 소속사인 주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이외에 다른 유효한 전속계약 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특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알려와 이를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훈 기자가 왜 권영찬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됐을까요? 이때 버닝썬 사건을 터뜨리면서 정말 특종 기자였습니다. 근데 이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로 인해서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강경훈 기자, 언제나 올바른 취재원, 올바른 제보자를 받기를 바랍니다. 요번에도 권영찬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요? 메일 한번 공개해보세요. 까보세요. 그거 가짜잖아요. 이진호 씨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공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진호 유튜버한테 받은 그것도 박벌금이나 미국 TV에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당신들은 내 방송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제보를 할 수 없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네. 그런 제보가 계속 제보 메일이 들어와가지고 확인서 드린 거고요. 본인 조카 이름을 빌려가지고 가명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셨다니까요. 당신은, 강경윤은 또 이번에 잘못된 제보로 인해서 당신은 오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바로 이선명 기자가 수정을 하자 당신도 10분 만에 따라했죠. 그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강 기자, 다음에도 오보 정정보도 또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